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수즈입니다. 2025년 6월 20일 이란 이스라엘 전쟁 전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란이 인터넷을 다 끊어버리는 바람에 이란 내 피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테헤란에 있는 군시설을 공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설은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요 시설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특수챔버에서 고폭탄 시험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실제로 고폭탄 시험을 하는데 쓰인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2024년부터 해당 시설을 확장하기도 하였고요. 실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파괴해서 못쓰게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란의 핵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테헤란에 위치한 한 주택을 별도로 공격하였는데요. 이 주택에는 이란 핵과학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을 통하여 주택을 공격해 암살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이란 법집행사령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특수부대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LEC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시민 불안을 진압하고 정권 통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내 봉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시라즈 인근에 있는 가디르 레이더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가디르 레이더의 경우에는 1100km 정도 떨어진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만으로 이라크 중부와 서부 일부 지역까지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은 최근 며칠 동안 이란 전역에 걸쳐 최소 5개 이상의 가디르 레이더를 공격하였는데요. 이란의 방공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타브리즈와 케르만시아에 있는 35곳 이상의 미사일 조작 및 발사 시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발사될 예정이었던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3대도 공격하여 파괴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사일 발사대 15대를 지휘하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의 공습을 통해 사살시켰습니다. 대대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지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차량 등을 포함해 지대지 미사일 인프라를 표적 삼아 20차례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본부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슬람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시설을 공습하기도 했고요. 카라즈라는 지역에 위치한 이슬람혁명수비대 기지를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카라즈에 위치한 발전소도 공격하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에서는 전기가 부족해서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부족은 곧 내부 불안을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란군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이란군이 발사하여 이스라엘에 착탄한 사례는 총 43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란군은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3분의 2 가량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대로 긁어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20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수는 총 25발 정도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란군이 머리를 꽤 썼는지 초반에는 구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다가 현재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구형 탄도미사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 수량을 어느 정도 소비를 시키게 한 뒤에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형 미사일로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갑자기 이란의 미사일들의 속도가 빨라져서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요격률도 92%에서 65%로 대폭 하락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가 심각한데요. 당장 이스라엘 베르셰바와 하이파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31명이 다쳤고요. 이스라엘 내무부 건물도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을 계속 발사해왔지만 이러한 공격은 거리가 멀고 이스라엘이 이란 드론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드론은 이스라엘에 도달하는데 약 9시간이 걸리므로 이스라엘은 항공기를 긴급 출격시키거나 전투 항공정찰을 통해 날아오는 투사체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아침 이후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 드론 최소 16대를 요격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이란은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대표단과 만나 핵협상을 이루었는데요. 결국 아무런 진전도 없이 핵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프랑스 유럽외무부 장관인 장노엘 바로는 프랑스는 이란의 핵농축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위한 협상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농축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전망입니다. 일단 이란은 의지가 확고합니다. 서방 세계는 지속적으로 이란에 대한 우라늄 농축 금지 요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란은 자국 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란과 서방 세계 간의 핵협상이 합의될 가능성은 낮은데요. 이렇게 되면 서방 세계는 결국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결국 이란의 핵무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미국은 이스라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포르도우 핵시설을 공격하는 데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중급유기 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란 내에서 마음껏 공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이 반으로 갈려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심을 못한 모양인데요. 전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쉽게 결정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돕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직접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포르도우 핵시설의 경우에는 지하 깊숙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군력만으로는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벙커
벙커버스터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특공대를 조직하여 병력을 침투해 포르도구 핵시설을 파괴시킨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공습을 통해 제거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공습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착탄 현장을 방문하면서 한 발언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기존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도 이란으로부터 큰 피해를 받다 보니까 기존의 목표를 다소 수정한 모양입니다. 이제는 이란의 정권 교체도 염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부 기관에 대한 목표물을 강도 높게 공격하고 주요 요인들을 공습을 통해 제거하겠다는 지시를 이스라엘군에게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6월 19일에 모하마드 카라미 준장을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 지상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현재 이란군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 사망한 이란군의 주요 보직자들의 후임을 빠르게 선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모하마드 카라미 준장을 좀 유심히 봐야 할 것이요. 모하마드 카라미 준장은 2019년과 2022년에 이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를 매우 잔인하게 진압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이에 대해 모하마드 카라미 준장을 제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이 사람을 지상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이란의 잠재적인 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임명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